근데 녹화 왜 해요? 다음에 또 보고, 오늘 이 부분이 어려워요. 다음에 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얘들아 잘 봐봐.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저쪽 강의실에 가면 해설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도는 128번까지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올림푸스는 121번까지. 알겠죠? 고난이도는 128번까지. 최하. 그제? 그리고 올림푸스는 121번까지. 제가 답지 드렸으니까요. 그 답지 잘 보시면 되고. 자, 잠깐만 봐봐요. 자, 오늘 105번이 우리 책 한번 잠깐 봐볼까요? 105번이 연속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106번이 미분기수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내 단원의 앞쪽 문제는 좀 쉬워. 알겠죠? 그쪽 앞에 부분은 막 달리셔도 상관없는 파트야. 그래서 오늘 문제는 좀 더 색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걸 하시고. 자, 이 앞전에 제가 94번까지 하라고 이야기했네요. 맞습니까? 자, 거기에서 혹시 궁금한 문제 질문 한번 받아줄게요. 궁금한 문제 있으면 이것만큼은 다시 물어보고 싶다. 우리 지수야 94번까지 다 했어? 그 다음에 수빈이는? 모르는 거 빼지 마세요. 거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현이는? 그 다음에 온? 모르는 거 빼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거 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 네. 원? 저요? 시마오? 저 그래도 다 했어요, 거의 다. 거의 다? 네.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 적게 남았어? 아, 저도 근데 중간 숙제 중간 빼고요. 정도? 근데 그 두 개 같이 나가야 해.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희주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고. 자, 그러면 일단 94번까지 질문할 문제 한번 봐보시고요. 저희 그 안에까지 질문할 문제 있으면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별표를 먼저 하셔야 할게요. 처음 본 문제입니다. 100번 문제. 100번 문제를 아예 처음 봤어요. 100번 문제. 굉장히 보기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100번 문제. 그 다음에 102번에 니은과 디귿도 저하고 방합 입으로 했을 때 처음 등장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03, 104, 105번도 아예 처음 본 문제입니다. 처음 봤다는 이야기는 내용 설명은 변함이 없지만 앞에서 배웠던 문제보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 오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94번까지는 잠시 후에 개인 질문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95번에서 105번까지는 제가 다 풀고요. 106번부터는 바로 두세 문제만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색다른 문제 풀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제별로 처리할 겁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자, 어디 한번 보냐면 9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95번 문제가 이런 이야기다. 연속인 함수 fx가 0에서 1까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을 갖습니다. 그런데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0과 1이 나왔지만 어디에서 1을 갖고 어디에서 0을 갖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때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그때 하나의 실근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의 실근을 항상 갖는 식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보자. 만약에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졌다 안 가졌다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자, 0과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알려면 1번 기억명제를 보면 fx-2분의 1은 0이다. 이 방정식의 근이 0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느냐, 그걸 조사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gx라고 놓고, 자, g0과 g1의 부호를 우리가 조사해버리면 되겠네. 됐어요? g0과 g1의 부호를 조사해서 그 부호가 음수가 되면 실근이 존재하는 거고, 음수가 되지 않으면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G0을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F0을 알아야겠네. 근데 fx가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라는 것만 나왔지 F0과 F1이 얼마인지를 안 나왔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값 정리를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값 정리를 못 쓰기 때문에, 자, 95번 문제는, 자, 기억명제가 f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항상 실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중간값 정리를 못 쓰고 뭘 이용하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fx-2분의 1이 실근을 가졌다는 말은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반드시 교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말씀 이해돼요?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이 식을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자, 0과 1 사이에서 2분의 1을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변에 있는 그래프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어디에서 최대를 갖고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라는 것은 알아. 그러면 최대값을 뭐 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최소값을 만약에 여기서 가졌다면 그때 그래프가 몇 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교점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fx는 무조건 2분의 1하고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명제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명제를 보면, 자, 니은명제는 fx가, 자, 직선을 만약에 이항해버리면 2분의 1x 플러스 얼마 4분의 1이라는 직선과, 자, 또다시 교점이 항상 존재하느냐, 그걸 보러 갈 겁니다. 자, 그림을 만약에 그려본다면요, 자, 0과 1 사이에서, 자, 우변에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는 얼마냐면 4분의 1, 1일 때는 대략 보면 4분의 3이어서 그림이 이 정도가 돼서 우변에 있는 그래프는 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좌변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린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은 반드시 1이고 최소값 자체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 그래프가 되든지 간에 최대값은 얼마? 1이고 최소값은 0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직선이 그려지든가 곡선이 그려지든가 무조건 노란색의 그래프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값 정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디귿 명제를 보면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이항해버리면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반드시 0과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fx의 그래프는 자, 모양을 봐봐. fx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인데 0과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1일 때 여기가 y가 1이었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0과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라 했어요. 자,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이 0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서 그래프가 반드시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를 봐봐. 문제 세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본다면 근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존재하는데 자, 이 그래프 한번 봐볼래요? 자, fx의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그려졌다면 반드시 근이 존재하지만 이 fx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가 1이야. 그런데 최소가 0을 여기를 가져버리고 최대인 1이 여기서 나왔을 때 그래프가 만약에 직선으로 가버린다면 이 그래프는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노란색으로 그려지면 반드시 존재하지만 파란으로 그려져 버리면 교점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근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을 항상 갖는 그래프는 기역과 니은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됐나요? 네, 그림을 우리가 한번 봐보시고 자, 그 다음에 9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연소함수의 지금 성질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나와 있다.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요, y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파란색의 그래프는 y는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함수 fx가 이와 같이 그려졌을 때 자, 기억, 니은, 디귿의 참과 거짓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기억 명제는 1의 우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x가 1보다 더 큰 쪽에서 접근한다면 앞에 있는 값은 얼마예요? x가 1보다 더 큰 쪽에서 접근하면 3이 되네. 그치? 그 다음에 뒤에 x가 1보다 더 큰 쪽 1.1 정도 집어넣으면 괄호 안이 마이너스 1.1이어서 마이너스의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네. 기억 명제는 앞에 있는 극한값은 3이고 뒤에 있는 극한값은 마이너스 2여서 1이 나오겠네요. 기억 명제는 참이 됩니다. 자, 기억 명제는 참인데 니은 명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자, 봐봐라. 함수 fx가 자, 니은에 나와 있는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나왔죠. 됐어요? 자, 이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데 f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곱해서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뭐 나왔다? 연속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연속이 되는 a를 구하여라. 우리가 많이 했네.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된다.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앞에 있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 연속이 된다고 했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1차식 그래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 0이어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지만 a가 마이너스를 가지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명제를 한번 봐본다. 자, 디귿 명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x 플러스 1, fx 마이너스 4는 0 나왔다. 자, A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걸 지금 보라고 이야기했죠. 자, 칠판 한번 봐볼래요?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에서 근이 존재한다. 아, 디귿 명제는 중간값 정리를 물어보고 있구나. 이해됐어요? 근데 중간값 정리를 쓰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조차는 안 해도 그냥 중간값 정리를 썼을 때 참거짓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값 정리를 쓸 때는 반드시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연속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fx는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나오지만 앞에 x 플러스 1이 집어넣어서 앞에 있는 그래프가 뭘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서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연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도 뭐가 되고 연속이 되고 4도 상수함수니까 연속이 되고 연속에다가 연속은 사칙 연산에 닫혀 있으니까 연속에서 연속을 빼도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연속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중간값 정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이때 만약에 이 식을 gx라고 합시다. 자, 이걸 내가 gx라고 한다면 이 g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중간값 정리를 그대로 써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값은 얼마? 3. 뒤에 마이너스 4가 돼서 이 값의 부호는 음수. 됐어요? 자, 2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3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는 2 집어넣으면 4. 뒤에 4를 빼서 값은 무슨 수?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집어넣었을 때의 부호의 곱이 음수가 나와서 중간값 정리해서 얘는 실근이 존재합니다. 말든 이해돼요? 그런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97번. 자, 또다시 한번 가본다. 자, fx는 몇 차냐면 2차. fx는 2차인데 fx에다 x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x 플러스 1을 곱했더니 몇 차야? 3차 방정식.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2하고 0과 또는 0하고 2 사이에서 또는 2와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때 만약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참인 것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만약에 먼저 읽어볼까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방정식의 근이 어느 범위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아, 이것은 중간값 정리가 된다. 알겠죠? 중간값 정리가 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와 0을 집어넣은 결과의 곱이 음수임을 우리는 꺼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걸 꺼내셔야 합니다. 자, 이걸 내가 이 범위에서 근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1에다가 f에 마이너스 2. 자,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의미 없고 f0. 그래서 중간값 정리해서 음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0과 2 사이에서도 근이 존재하네요. 자, 0을 집어넣으면 F0,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2가 돼서 음수라는 것을 또 하나 찾아낼 수 있고. 됐나? 자, 2하고 4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합니다.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2, 4 집어넣으면 5 곱하기 F4. 이것도 음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중간값 정리해서 우리는 이것들의 부호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든 이해돼요?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두 번째 배웁니다. 자, 중간값 정리해서 이와 같은 부호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서 읽어낼 수 있는 부호가 뭐가 있을까? 잘 봐라. 자세히 보면 앞전 시간에 했다는 것이 아마 보여질 거예요. 71번 문제였습니다. 자, 요 두 개를 한번 봐봐. 이 두 개를 만약에 있다면, 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좌변을 곱한 수는 양수가 되겠네요. 자, 잘 봐주세요. 부호 안 적습니다. 좌변을 곱한 결과가 양수인데 F0과 F0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요건 무조건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에 얘와 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야겠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의 마이너스 2와 F2의 곱은 무슨 수였다? 음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어냈을 때, 자,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읽어낼 수 있는 부호는 F2의 값 자체는 두 번 곱해졌으니까 양수. 근데 곱한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데 요 두 개가 양수니까 F0과 F4를 곱해도 양수가 나와서 F0과 F4의 곱은 무슨 수가 된다? 양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봐봐. 중간값 정리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이 이 범위 속에 근이 존재한다? 당연히 중간값 정리가 이런 식을 꺼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걸 꺼낼 수 있는데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꺼낼 수 있는 식들은 변변 곱해주면 이런 식들이 등장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자, 참인 것은 뭐가 되겠느냐? 기억 명제는 노란색에 의해서 음수라는 조건이 맞네요. 그치? 니은의 조건은 F0과 F4의 곱이 무슨 수가 된다? 음수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기억과 니은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디귿 F0과 F2와 F4의 부호는 과연 음수가 나오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간다. 문제에서 읽어내는 것은 F0과 F2와 F4의 부호를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거의 부호를 우리가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명제를 보면 F의 마이너스 2, F0, F2, F4. 자, 이거의 부호를 조사하러 갈 겁니다. 자, F의 마이너스 2와 F2의 곱은 음수야. 곱에서 음수면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이게 음수가 되면 얘는 양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F0과 F4의 곱은 양수였다는 것은 둘 다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자, 둘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가 나와도 되고 둘 다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이것들의 부호를 조사해 보면 모양은 이런 모양이 존재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조사했을 때 F0과 F2와 F4의 부호 이 세 개의 부호를 조사해 본다면 이 세 개의 부호를 조사해 본다면 이거 곱하면 무슨 수입니까? 음수 나오네요. 이거 세 개를 곱해도 음수가 나오네. 그럼 이때는 곱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고 아래쪽의 부호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곱해지면 양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져도 양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F0과 F2와 F4의 부호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잠깐 봐봐. 근데 절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어떤 만약에 하나의 3차식을 주고서 0과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느냐 그런 것은 노골적으로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중간값 정리 문제가 나와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한 번 연습하는 게 98번 문제를 보고 2강에서 연속해서 변함이 없는 거 항상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 알았지? 절대적으로 나오는 문제다. 제가 한번 봤을 때요,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한 8점 받고 나옵니다. 8점.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9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98번을 지금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가의 조건만 읽어보세요. 꺼낼 수 있는 거 빨리 꺼내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의미를 잘 해석해 나가면서 무엇을 가가 의미하고 있을까? 가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알겠죠?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학 때 처음 배웠다면 그렇게까지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윤곽을 파괴하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설명해도 되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배웠으니까 의미를 잘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유연이 읽어봤어? 꺼낼 수 있는 거 꺼냈어? 주민이 꺼내봤어? 맞을 거야 아마. 아니요, 가의 조건만 한번 읽어보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98번 문제가 중간값 정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읽어본다. fx가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죠. 그죠? 자, fx가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는 자, 무슨 이야기야? 단함수야.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단함수는 뭘 의미한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함수 fx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하는 말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얘가 나 한번 봐봐. 야, 연속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연속입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이 fx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 모두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에서 읽을 내용은 뭐냐? 마이너스 2의 우극한 값은 뭘 의미합니까? 마이너스 2의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의 함수값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1의 좌극한 값이 같다는 이야기네. 1의 좌극한 값은
1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서 가에서는 이 조건을 읽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을 본다면 또 있네요. 가의 조건에서 0에서의 우극한값은 0에서의 함수값하고 같고 2에서의 좌극한값은 2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으니까 이걸 우리가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명제에서는 연속이었다는 다함수기 때문에 연속이다. 연속이었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요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의 조건을 보니까 자, 나의 조건은 F0과 F2의 곱이 무슨 수였다? 음수였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얘가 F0과 F1의 곱이 음수였다는 것은 요거 두 개의 곱의 수가 반대가 됐다는 이야기네. 양이면 음이 되고 음이면 양이었다는 거네. 이것들의 부호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들의 부호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자, 나에서 F0과 F1의 곱이 음수이다. 이걸 가지고서 F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0, F1, F2 이것들의 부호를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F0과 F1의 곱의 부호가 음수야. 자, 0과 1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게 양수면 이건 음수, 이건 음수이면 얘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F0과 F2의 값이 일치하니까 이게 양수면 나도 양수, 이게 음수면 나도 음수가 됩니다. 자, F1과 F2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되고 이게 양수가 되면 이게 양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다의 조건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다의 조건에선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어서 F3은 0 나오네요. 됐어요? 자, 얘가 4차 방정식의 근은 최대 나오는 4개가 나오네. 여기서 근이 하나 존재했네요. 알겠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볼까요? 이놈 한번 보러 간다. 얘들아,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요거 두 개 곱하면 음수니 있다. 중간값 정리해서 실근이 하나 나오네. 여기에서도 실근이 하나 나오네요. 이해됐나요? 아래쪽의 부호를 조사해도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죠? 토탈 여기 한번 봐봐. 문제하고 상관없이 1과 2 사이에서도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지? 이 4차 방정식은 F3에서 하나의 실근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하나 존재하고 0과 1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고 1과 2 사이에서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합니까? 적어도가 아니라 2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뜻하시겠어요? 그래서 부의 값 같은 거 이런 내용들 무작정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다. 알겠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봐봐.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연속이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가 같다. 알겠죠? 그걸 이제 여기서 말로 주어졌을 때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99번에서 자 100번 문제까지 봤을 때 그래도 99번보다는 100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자, 99번 문제 한번 간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단원이 되든지 간에 모든 단원은 출제가 되지만은 이 강에서 연속해서 실근의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 자, 읽어봅시다. 99번 문제가. 자, 평면 위의 다음과 같은 세 점 OAB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변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자. 거기까지만 읽어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제가 찾으러 갈 거예요. 자, 내용 자체는 이런 이야기다. 0,0과 0,0과 4,0과 0,3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름의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을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간다 얘들아. 대충 그려보자. 자, R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교점을 그린다면 자, 봐보세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교점의 개수는 2개 나와요. 2개 나오다가 요런 점을 지나가면 3개가 나오겠네. 그지? 요 점 지나가면 반기름의 길이가 3이니까 3개가 나오겠네. 요 점 지나가 버리면 여기는 못 지나가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네. 알겠죠?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어느 정도의 원을 그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그려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1차적인 감각은 이 점을 지나가면 원을 그렸을 때 반기름의 길이가 4가 돼서 이쪽은 지나지가 않죠. 교점의 개수는 노란색이면 하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노란색일 때는 반기름의 길이가 4일 때. 자, 제가 만약에 0,3을 지나간다고 할까요? 자, 0,3을 지나가 버리면 얘들아 봐봐. 반기름의 길이가 3이면 교점이 여기 하나, 요 사이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 반기름의 길이가 3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있네요. 어떤 원을 그려야 합니까? 접선. 잘 봐. 원점을 지났을 때 이 빗변에 접하는 원을 그린다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때 빨간색 원일 때의 반지름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빨간색 원의 반지름은 접선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수직이 나오겠네요. 자, 얘들아,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3. 빗변이 5 나오네요. 직각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자, 수직인 이 두 변의 길이의 곱과 빗변과 빨간색의 길이의 곱이 같네요. 그래서 빨간색을 찾을 때 자, 3 곱하기 4는 뭐하고 같다? 5 곱하기 R하고 같아서 빨간색의 원은 반지름의 5분의 얼마?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원의 반지름은 빨간색 원이 되려면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5분의 12라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과 원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는 반드시
꼭지점을 지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빗변에 저반은 원도 그려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을 그리면 교점의 개수는 다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만약에 실근의 개수를 저하고 같이 찾으러 갑니다. 자, 실근의 개수 읽으러 간다. 자, 실근의 개수 읽으러 가면 반균의 길이가 얼마일 때? 하나는 5분의 12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일 때? 4일 때. 자, 5분의 12가 되면 교점은 몇 개야? 변과의 교점은 3개. 3개니까 2점. 3일 때 교점은 하나, 둘, 3개니까 3일 때도 교점은 3개. 4이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됐나?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러 갈까요? 만약에 반균이 5분의 12보다 작아버리면 교점은 2개 나오네요. 교점은 2개가 나와서 5분의 12보다 작아버리면 그때 교점은 5분의 얼마 12보다 작으면 2개가 돼서 그때 교점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점을 구하러 가면 5분의 12보다 빨강보다 더 커버리고 파랑보다 작아버리면 빨강보다 커버리고 파랑보다 작아버리면 대충 원이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변과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나오죠. 그래서 5분의 12하고 3 사이가 되면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돼서 그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3하고 4 사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들아 3하 3이면 교점의 개수가 2개 여기서 생기지만 4일 때는 하나니까 가운데 2개만 지나가겠네요. 그치? 3과 4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 자, 반균 자체가 4보다 더 커버리면 변과의 교점이 없어버리죠. 변과의 교점이 없어버리니까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과 삼각형과의 뭘 구하냐면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FR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 그림 봐봐. FR을 그려봤더니 FR은 5분의 12와 3과 4에서 부연속이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모양 한번 봅시다. FR과 3차인 GR을 곱해서 얘가 양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자, 칠판 봐봅시다. 이 GR은 어디를 지나가야 한다? 요 세 점을 지나가야겠네. 그지? 그래서 GR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냐면 GR의 그래프는 이 그림을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속이 돼야 하니까 GR의 그래프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GR은 절편 자체가 5분의 12, 3과 4인데 3차의 개수가 1이 하겠으니까 R-5분의 12, R-3, R-4로 이렇게 GR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불연속이 되면
곱에서 연속이 됐을 때 그 곱에 된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을 다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GR 값을 읽어내면 GR이 이렇게 읽혀져서 이걸 만족하는 자, 뭘 구해라? G8을 구해라. G8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G8은 읽어내는 겁니다. 잠깐만, 말든 이해됐나? 반드시 연속 같은 것을 읽어내야 해. 그래서 반드시 교점에 대해서는 꼭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00번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세요. 100번 문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천천히 한번 해석해보고 문제에서 시키는 걸 한번 해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정수가 아닐 때 fx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수일 때는 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냥 FR의 그래프만 그려주세요. FR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저하고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떠나서 fx라는 이야기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fx는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런데 그때 x는 정수가 아닐 때입니다. 자, 정수가 아닐 때 x가 정수를 갖지 않으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데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x가 정수인 점은 제가 뺄 겁니다. 자, 0에서 1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 되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갔으니까 2분의 1칸, 2분의 1칸 갔으면 여기도 자, 정수인 점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이 되는 점은 10인데 여기서 1이 되는 점은 여기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일 때하고 좌우 대칭이 돼서 값이 똑같이 10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2를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야? 6인데 자, x가 정수가 아닐 때 자, 그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려진 그래프는 마이너스 4하고 3 사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니까 자, fx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 다음 말을 이제 잘 봐야 합니다. 요게 지금 fx의 그래프야. x가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서 정수가 아닐 때는 무조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니까 두 번째 줄은 못 나왔어. x가 정수이면 자, 이렇게 나왔네요. x가 정수이면 그때 fx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그렸던 이야기네. 자, 이 말 한번 봐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x가 정수를 가지면 그때 정수일 때의 y값은 요 직선이 지나간다는 거야. x가 정수의 값을 가질 때 그때 이 y값은 요 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정수인 이런 점에서는 뭐가 지나간다? 직선이 지나간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부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죠? 4개가 나왔다는 것은 부연속점 자체가 6개인데 부연속점이 4개가 나왔다는 것은 요 직선에 2점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자, 2점을 지나갔는데 그때 A와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네.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최대값이려면 기울기도 최대가 되고 y절편도 최대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장소를 직선에 2점을 지나야 해. 기울기도 최대가 되고 y절편도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느 2점을 지나가야 해요? 이 2점 지나가야겠죠. 이 2점을 지나가야 갔을 때 이 2점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만이 어느 점을 지나든지 간에 이 기울기가 가장 큽니다. 알겠죠? y절편도 가장 크죠? 그랬을 때
불연속점의 개수가 4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때 이 직선은 마이너스 3,6과 마이너스 2,10을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작성하면 기울기 조사할까요? 빼면 얼마야? 1분의 빼면 4니까 4x 그 다음에 얼마다? 플러스 18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때 이 두 점을 지나갔을 때 기울기하고 y절편까지 가장 커서 그때 a와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2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말뜻 아시겠어요? 그림을 읽어내고 그 문제의 조건에서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식이 주어지면 그 식의 값을 천천히 읽었을 때 우리가 다 그림만 그린다면 해석이 된다는 거야. 말뜻 이해됐니? 잠깐만 이해됐어요? 그렇게 한번 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109번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학생은 다녀오세요. 지운다? 안 돼요. 나 수업 시간 내내 탕탕 먹었더라고. 네, 왼손 봐요. 좀 몰랐는데 그냥 같이 들어? 아니? 인사 같이 듣는데 한 번 같이 들어. 진짜 젊으신데? 엄청 빨리 나오냐. 왜 이렇게 빨리 내가 농담이 때문에? 너가 만약에 빨리 진로쌤한테 이학기 후에 할 일정이 있어. 근데 나 정교생 이걸 들었을 때 그걸 생기고 청각했습니다. 그 작년에 너무 많이 그냥 반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쫓겨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다 했는데 나 두 개 했는데 내가 진짜 반 잘라가지고 맞아. 나도 청소한 지 시간 오래.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든 웃겨 넣어주시려고 막 다 빼고 어미 자르고 띄어쓰기 보시고 우리 재능생이 너무 고생했어. 막 단어 탁치고 짧게.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내 기억이더라. 그냥 생기부에 만약에 뭐 있었지? 만약에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가 그런 거를 아는 면이 있어. 그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런 그런 느낌의 라면이 나 그게 너무 별로였어. 라면 보면 근데 그 써주신 걸 자기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넣으니까 내가 내용을 첨가해서 써달라고 써주시지. 맞아. 근데 내가 그때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나? 내가 그러니까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들어도 될 걸 들어도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겹치는 게 아니면 그냥 안 들을래. 어차피 나중에 생일 참석할 때뺄 거거든. 아니 나 연극 갤러리 가고 싶었는데 야, 나 그것도 나 그 1학년 때 미술관 그거 있었잖아. 나 그거 했었거든. 그거 나 하나도 안 넣었어. 근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나 그래서 그냥 나그 2학년 때는 진짜 골라서 들어야 생각해가지고. 학교 때 뭐였지? 아프리카 뭐 근데 우리 인문학 들어가잖아. 우리 교수님이랑. 그거를 일단 최대한 많이 쓰고 이거 하나 더 아니 근데 뭐야? 창조기 자유 너 독서 캠프 안 했어? 나 독서 순식간에 먼저 난 독서 캠프랑 했어. 독서 캠프랑 인문학 그거랑 또 뭐 했더라? 나도 이 내용이 몰라서 이게 삐약처럼 나와. 아, 근데 나또 쓸데없는 거 있다. 애들 같이 가져가지고 입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자동차. 귀엽대. 나 그래서 겁나 욕했었잖아. 소방관 쓸 때. 현대 자동차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거랑 뭐 세계 나는 정치 외교니까 난 근데 정치 외교는 두 개가 합친 거거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친구 쓸 때 하나를 잡아서 통일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예신이랑 정치가 안 들어가지. 그거를 외교는 안 들어가지. 영어로 왜? 나 나중에 할거 같아. 너도 신민이가 약간 유명한 그러니까 쓰려면 나는 다 김승환 알아? 김승환이 누구야? 오늘 뭐 생일이네? 아니 성동구에서 대회 중이래. 아 안전대상 먼저? 진짜 그래서 2차 봉사. 아니 문자가 문자를 연결시켜 될 거. 더 미루면은 너 사무잖아. 뭐 성공 내가 사무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야. 너왜 사무를 하셨어요? 제 사회 그거 너 문과잖아. 의견을 많이 듣지 않아요? 문과 다 대부분 다 상품 있잖아. 진짜? 근데 이번에 시험범위 이번에 사무 안 듣는 사람도 사무 듣지 않아? 오늘은 보통 문과가 생각하고 안 해? 그치 과학하나 들어야 돼 서야나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네는 그 스팀? 그거 그 연구 탐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 한국에. 근데 문과는 그 탐구 제목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상상이거든. 우리도 뭐 과정밖에 못해. 스팀 그거 생기부에 안 들어가. 그거 우승해야지 들어가. 내가 말한 그거 아니야? 과거예요? 과학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걸러. 그 너네 연구 주제가 아예 다 생기고 맞아 있어. 맞아. 그래서 일반이과가 엄청 한이 많이 했어. 아 그거 그래서 정신 달걀 껍질 벗기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 스팀이 그거 아니야? 애들 아니 그 과중 애들 그 과학 과제 연구 따로 수업 있잖아. 아 그거 수업도 수업 애들만 그거.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더 볼 수 있으니까 뭐좀잘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번에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좀 크게 크게 벌려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 사람 이거 하는 거지 지금 부담이 되는데 주제도 좀 여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검토를 만드는 거야. 대회 이러면 좀 마지막 시간에 조금 그러면 마지막에 다 다른 애들 앞에서 PPT 만들어서 해야 돼. 미친 너 요리가 근데 마지막 시간에 그거 몰라도 다시 제대로 안 돼. 자, 우리가 또 기상 한번 합시다. 다음 생각까지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아니지. 계획을 교수님하고 피드백 받아. 자, 101번은 상위 4%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기업 니은 한번 읽어보세요. 기업과 니은.
fx가 다음과 같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0에서의 좌극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0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하세요. 자, 유연아,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했을 때 요 값 얼마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그지? 그럼 요건 얼마? 0. 자, 어차피 0이니까 뒤에 고백인 게 뭐가 되든지 간에 떠나서 0이겠지만 요건 얼마예요?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얼마?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억에 나와 있는 함수와 니은에 나와 있는 함수가 똑같죠? 그치? 그러면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모두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자, x가 만약에 0보다 더 큰 쪽에서 접근한다면 노란색은 얼마일까? 유연아?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했을 때 노란색의 값은 0이요? 요 노란색의 값.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지. 빨간색의 값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그제? 그래서 0이어서 좌극한은 0이 되고 함수값을 내가 조사한다면 x값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f1과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f1은 0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0이어서 0이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죠. 그래서 결국 니은 명제는 연속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뒤릇을 한번 조사하러 갑니다. 함수 f의 x 플러스 1과 f의 얼마냐면 x 플러스 a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그러려면 a는 얼마의 값을 가져야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자, 요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봐야겠네. 그제? 자, 요 그림은 주어져 있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네. 그래서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면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 여기가 0,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의미하겠네. 근데 이 그래프가 뭐하고 있다? 이 주어져 있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 나왔습니다. 근데 곱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주면 돼요? 이 점을 지나가 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점을 만약에 지나간다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얘는 연속이 되겠네. 근데 주어져 있는 fx의 그래프를 봐봐. 자, 몇만큼 평이 이동해야만이 이 점을 지나가겠느냐. 2가 이쪽으로 이동해버리면 되겠네. x축은 몇만큼 이동하면 돼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버리면 이 점을 지나가버리죠. 그래서 얼마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니까 a는 얼마나? 4를 가지면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서 연속이 나와버리죠. 말든 이해됐어? 네, 그래서 항상 연속을 조사할 때 그래프,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래프는 항상 그리셔야 합니다. 알겠죠? 식으로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 10보다도 훨씬 더 빨리 찾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는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을 때 자, 니은과 디귿 명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자, 다의 조건은 f의 2x-1은 2x-1은 2fx 마이너스 얼마 3이 되고 나의 조건에서 리미터 x가 1에 가까웠을 때 1에서의 극한은 얼마 나왔다? 3 나왔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x가 2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fx가 세 가지의 조건이 나왔는데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함수 fx가 다함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함수란 말이 있으면 연속인 거야. 이 함수가 다함수란 말이 없어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알겠죠? 그냥 이 세 가지의 조건만 주어지는 거야, 지금.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자, 기억명제. 자, 이 주어진 함수는 1에서 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 한번 가보자. 만약에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데 1에서 연속의 유무를 조사해달래. 그런다면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3이 나왔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3 나와버리면 연속이 되겠네요. 그죠? 3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가의 조건에서 자, 내가 뭘 집어넣냐면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자. 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f1, 우변은 2f1 마이너스 3이어서 결국 f1 값은 얼마였다? 3이었다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에다가 1을 집어넣은 이유는 1에서의 극한값이 3이 나와서 1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러 가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명제는 참인명제야. 자, 그런데 니은명제를 구하러 간다. 자, 니은명제는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자, 간다. 봐봐, 얘들아. 자, 리미터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봐보세요. 만약에 이 함수가 3에서
연속이었다는 말이 연속이었다면 이 극한값은 대신 뭘 구해도 된다? F3을 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F3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3이 나와버리네요.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2F의 마이너스 3이 돼버리겠네. 이해되나요? 근데 이 함수가 3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3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 3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수만 없다는 거야. 넣어서 그 값이 얘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3의 극한값을 찾아내야 해. 자, 그래서 3의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할 겁니다. 자, 3에서의 극한을 구하여라. 이 3에서의 극한은 이렇게 제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리미터 이 식의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2t-1이 있다면 자, t가 어디로 갔을 때 2로 갔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되어버리네요. 왜 제가 아까 여기다 바로 F3 못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알겠죠? 3에서 연속이란 말이 없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바로 3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요거의 극한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여기서 3x를 집어넣으면 3의 극한이고 2 집어넣으면 요게 3의 극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의 값을 다시 정리하면 자, 리미터 t가 2로 갔을 때 자, f의 2t-1은 f의 2t-1은 x 대신에 t를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2의 ft-3하고 값이 같네요. 됐나?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다시 정리합니다. 리미트의 값을 분배하면 2 곱하기 리미터 t가 2로 갈 때 ft 그리고 3을 극한은 3이어서 얘가 되겠네요. 됐나? 이해됐어? 자, 그런데 문제의 다의 조건 봐봐. 2에서 뭐라겠어요? 연속이라겠죠. 그러면 요건 2에서의 극한값을 의미하네요. 그치? 2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똑같네. 그래서 2의 연속이라는 조건에서 얘가 F2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을 정리하면 2 곱하기 F2-3이 되는 거죠. 됐나? 그러면 잘 봐. 3에서의 극한이 정리해보니까 얘야. 근데 이 값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은 값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값은 뭐다? 3에서도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자, 이 식의 값은 x는 3에서 뭐가 나온다? 연속이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속이라고 해서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다. 그거 이용해서 미지수 찾아나가는 건 우리가 많이 연습했잖아. 그지? 근데 색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색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제의 형태가 아닌 문제들은 내가 표시를 해줄 테니까 자주 우리가 이걸 유도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명제의 첨을 제가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명제는 fx와
f의 4x-3은 3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자, 봐주세요. 얘들아, 함수 fx는 3에서 연속이라는 걸 미음 명제에서 읽었네요. 자, 3에서 연속이었다면 이제 이게 연속인가 아닌가를 읽어야 하는 거야. 자, 연속인 함수는 사칙연산에 다 갇혀 있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이 나온다. 이게 3에서 연속이면 얘도 연속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연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의 값이 연속이 되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요 함수 값을 찾으러 가봐야 합니다. 자, 이 함수 값은 뭘 찾는다? x에다가 2x-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여기다 이 x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얘 나오나? 됐나? 그러면 우변에 x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이 식의 값은 f의 2x-1 -3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자, f의 4x-3을 찾기 위해서 이 함수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 x의 자리에다가 2x-1 집어넣으면 얘가 1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x자리에 2x-를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야? 2x-1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식의 값은 우변값이 돼서 얘는 1로 바꿔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2에다가 f의 2x-1은 다시 한번 가에 의해서 뭐로 바꿔진다? 2 곱하기 fx-3 -3이 돼서 이 식의 값은 4 곱하기 fx-9가 됩니다. 자, 얘들아, fx는 아까 뭐야? 연속이었죠? 그럼 상수함수도 연속이지. 연속은 사칙연산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연속이야. 그럼 이것도 얼마야?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도 자, 3에서 뭐가 된다? x가 3에서 연속. 이것은 니은 명제에서 3에서 연속. 그래서 두 함수가 3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x는 3에서 뭐가 나온다? 연속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을 만약에 계산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극한의 값은 연속이란 말이 있다면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만 연속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식들을 적당하게 변형해서 요 극한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차이점이 앞전 문제하고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103번에 A집합과 B집합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103번에) 나와 있는 A집합과 B집합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하고 와. 자,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 같은데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뜻을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세 개의 집합,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이 있다. 자, 세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은 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고 B집합은 자, B집합은 Y는 얼마가 되냐면 AX 플러스 2A가 되고 AX 플러스 얼마 2A가 되고 집합 C는 자, 집합 C는 X 플러스 Y는 T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됐어요? 세 개의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려져가 됐네요. 그죠? 자, 요 그래프는 T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 가지만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아니야?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 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니은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니은의 그래프를 보고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직선에서 배운 지는 조금 오래됐죠. 아, 직선이 주어져서 그럼 그 직선은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을 찾기 위해서 A로 묶으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Y가 0이어서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이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을 찾아서 자,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봐봐.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자, 갑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자,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준다면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 점은 마이너스 2,0인데 자, A집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요게 A집합이야. 자, B집합을 지나가는 이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B집합을 지나가는 직선은 마이너스 2,0 이 점을 지나갑니다.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나가는 파란색 직선을 그린다면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든가 평행하든가 일치하든가 셋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근데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얘하고 일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린다면 그 직선은 얘하고 평행하든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오,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어. 자, 그러면 A의 값 자체가 A의 값이 자, 이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1이니까 첫 번째 A가 1일 때 B직선은 파란색 직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한다? 만약에 만난다, 평행하다, 만난다, 일치한다.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만나는 경우는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노란색의 그래프가 A집합의 그래프가 이 직선인데 자,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이 B라는 직선이 얘하고 만납니다. 만나?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만났을 때 또는 그림을 또 한번 그린다면 만난다면 요렇게도 만날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노란색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는데 직선을 그린다면 그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잘 봐봐. 자, 내가 B라는 집합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B라는 그래프는 노란색하고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평행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일사분면에서 양수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음수에서 만나든가 만난다는 이야기네. 요게 이 색깔 두 개가 A와 B의 합집합의 그래프야. 됐어요? 자, 이게 A하고 B의 합집합인데 자, A와 B의 합집합을 그려서 C하고의 교집합을 구해내라는 거야. 됐어요? 자, C하고의 교집합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자. 됐나? 오케이? 자, 그때 이 빨간색 직선과 요 직선들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교점의 개수의 그래프가 6에서만 불연속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불연속이 나왔으니까 자, C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 거예요. 봐봐, 얘가. 자, C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T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빨간색 그래프하고는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가 나오죠. 그럼 요 그래프는 무조건 연속의 그래프가 나와버리는 거야. 알겠니? 이건 연속이 돼버려요. 연속이. 됐나? 자,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 한번 봐봐. 해석해보게. 자, 내가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의 결점 구하러 간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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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오! 1개가 나와버렸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가 불연속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봐봅시다. 봐봐요. 2개, 2개, 하나, 2개. 이 그래프도 불연속이 나오겠네? 이건 뭐야? 불연속이야. 이것도 불연속이야. 자, 봐봐, 얘들아. 이 그래프는 두 개 나오다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기 y 별편이 무슨
수야? 여기 y 별표는 무슨 수예요? 음수죠? 음수니까 조건을 t가 음수를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조건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t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6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야. 요 그래프가 얼마입니까? 요게 6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가 돼야 한다? 잘 봐봐.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6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요 세 개의 그래프가 뭐에서 한 점에서 요렇게 만나야만이 불연속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하고 A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하면 교점의 좌표는 x는 3이고 y도 3 나오네요. 그 그래프가 누가 지나가는 거야? b가 지나가야만이 요 그래프가 돼서 불연속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b에다 집어넣으면 y는 3,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5의 2가 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불연속의 그래프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잠깐만. 항상 이거에서 머무르면 안 돼. 2에서 연속이다.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알겠죠?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말든 이해되니?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해. 어차피 교과서하고 올림푸스 달달달 푼 이상 그 문제에다가 추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나? 자, 그리고 너희 학교 선생들이 2강 연속을 할 때 104번 문제를 적어줄 거다. 104번 문제를 매년마다 적어갖고 우학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적어서 풀어줬다고. 항상 104번 문제,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직접 등장을 시켜요. 올해도 아마 적어갖고 너희 학교에서 적어줄 거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자, 너무 힘들어. 왜? 나 뭐 이상해? 뭐 이상해요? 시아, 나 뭐 이상해? 아니야? 그 뒤에 숨어서 자냐? 아니 아까 여기 뒤로 여기 조용히 간 게 적게려고 에어컨 밑으로 가서 에어컨도 안 켜놨네? 너무 추워가는데. 아 너무 추워서? 아니 지금 잠깐 나 웃고 싶어. 네. 요 봐봐 이거 막상 읽어보면 알겠지? 읽어보면 선생님 그림같이 세 개는 안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어. 알겠지? 꼭 그려보면서 연습해. 에? 자, 그 다음에 10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04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어? 아니 지금 6시 20분이야? 네.